자, 이번 시간에 이제 교재 110페이지. 자, 취득세 세율부터 보도록 합시다. 취득세 세율은, 자, 취득세 단원에서, 자, 다음 단위 부가징수도 있지만은 역시 가장 핵심 단원이 취득세 세율이죠. 자, 올해 28에 대비하면서 출제 거의 될 거라고 예상된 부분이 세율이죠. 그러나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이 많은 만큼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은 취득세 세율은 이 세율의 구조를 보면은 차등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 구조가 있고 초각, 누진세율 구조가 있는데 취득세 세율은 자, 차등 비례세율은 막대 그래프로 우리가 정리했죠.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 그래프인데 취득세 세율은 막대 그래프인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지 계단 그래프인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표준세율. 자, 그래서 취득세 세율을 정리할 때는 표준세율, 그다음에 세율의 특례, 자, 특례와 자, 이에 따른 중과세율의 틀을 잡아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세율 적용도 있지만 해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세율의 특례, 중과세율을 구분하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표를 결정할 때는 일명 신시수학에서 원칙 신고가의 예외 시가표의 특례, 사실상 추를 구분하듯이 자, 취득세 세율도 이렇게 표준세율, 세율의 특례, 중과세율 틀로 구분이 되는데 표준세율부터 한번 확인하죠. 자,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이 부동산이 있고, 자, 선박이 있고, 광어권, 어업권, 자, 차량, 기계장비, 자, 항공기, 자, 선박에, 자, 골프, 자, 승마, 콘도, 종합세율, 요트, 해용권의 13가지 물건이 있죠. 자, 그럴 때 취득세 표준세율도 과세 물건의 구분이 되는데 참 정리해 나갈 때요. 부동산 취득에 자, 표준세율에 관심을 두는다. 선박, 광어권, 어업권에 있어서도 결론 없애버리면 선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에 있어서 자,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임목이 있죠. 임목에 대해서 이렇게 선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에 대한 세율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쪽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만약에 출제된다 할지라도 그 기분에 잘 맞춰서 시세말로 잘 찍으세요. 그런데 이 부동산 취득하고 광어권이라든가 어업권이라든가 임목이라든가 골승콘종 요에 대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이 1000분의 22%로 일관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차기 항선만 버리면 광어권, 어업권의 취득, 임목의 취득, 골승콘종 요의 취득은 2%가 되니까 저제에 다른 물건은 자세히 나왔지만 부동산 쪽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이 취득의 원인 또는 취득의 유형, 취득의 원인이나 유형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취득의 원인, 유형을 따지게 되는데 이 유형에 있어서 자, 무상을 원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상도 반드시 상속을 원인한 경우냐, 상속 이외 증여 등이냐로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 상속 증여, 그다음에 원시. 자, 원시 취득 있고, 그다음에 분할이 있습니다. 분할을 원인하냐? 이 분할에 있어서도 공유물의 분할, 합의유물의 분할, 총유물의 분할, 뭐 지분권 이전엔 취득도 있지만, 그래서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의 분할 취득, 다음에 자, 이 이외에 유상을 원인한 경우에 매매라든가 교환 등한 유상을 원인할 경우에 세율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좀 정리해 나갈 때 부동산 취득의 원인, 무상 취득인지 원시인지 분할인지 유상 취득인지를 구분했을 때 특히 무상에 있어서는 상속을 원인한 경우하고 상속 외의 무상, 증여 등을 구분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을 원인할 경우는 1000분의 23하고 1000분의 28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1000분율은 1000분의 23, 1000분의 28이 되는데 지방세법은 세금 종류도 다양하지만 세율이 세분화되는 바람에 자, 1000분율을 사용으로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시험에서는 1000분율도 나오고 100분율도 나옵니다. 그럴 때 저는 좀 일관성 있게 지금 설명은요, 100분율 위주로 설명을 하니까 1000분율이 나와도 이걸 2.3%는 1000분율은 1000분의 23이 되겠죠. 100분의 2.3은 그래서 100분율과 1000분율에 구분하면서 틀을 잡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상속을 원인할 경우 1000분의 23하고 1000분의 28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1000분의 23은 농지는 1000분의 23이 되고, 자, 그러면 1000분의 28은 당연히 농지 외의 것은 1000분의 28이 되겠다. 그러므로 1000분에서 농지는 세를 낮게 하려고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농지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농지의 범위는 자, 전이 있겠죠.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목장 용지가 있습니다. 용지. 그래서 지목으로 본다면 전답 과수원으로서 영농에 실제 사용된 토지, 목장은 그러니까 축산이니까 축산용으로 사용된 토지가 농지 범위로서 우리 일반적으로 농지하면 전과 답, 논과 밭을 의미하는데 취득세에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율을 적용을 할 때 자, 다른 대상과 좀 세율을 좀 낮게 적게 적용하려고 만든 범위가 농지 범위가 되는 거면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의 목장 용지를 말한다는 거. 자, 틀 봐서 그래서 농지는 다른 대상보다 세율이 낮죠. 그럼 농지 외에 하면은 일반 토지라든가 집이라든가 상가 등이 1000분의 28로서 상소로 취득하면 1000분의 28이 돼서 2.8이 되는 거면서 상속을 원인할 경우는 2.35, 2.8로 구분이 된다. 농지 여부에 따라서. 자, 그럼 이제는 자, 상속의 무상 즉 증여 등에 대해서는 자, 2.8하고 3.5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자, 2.8 1000분의 28은 비영리, 수증자가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자,
사업자인 경우는 2.8이 되고 그 외에는 3.5에서 그럼 비영리 사업자란 교재에 자 나와 있지만 종교라든가 종교 등의 단체가 비영리 사업자가 되겠죠. 뭐 정금이 제사를 지니까 자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든가 마지막으로 정당법에 따른 정당 등이 있겠죠. 그걸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로서 다 구별할 필요 없고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에 증여란 취득이 있을 때는 2.8 나머지는 3.5가서 일반적으로 3.5는 개인이 증여로 취득하면 3.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는 개인. 그러면 개인 등에 대해서는 3.5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00분의 28과 1000분의 35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하나 좀 눈에 주의하죠. 증여를 원인할 경우에 대해서는 2.8과 3.5로 구분되는 건 비영리 사업자의 구분이죠. 여부죠? 까지 농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세일 구분할 때 상속을 원인할 때는 농지 여부를 따지지만 다음에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일 경우에는 1000분의 28, 2.8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 2.8로 구분이 되고 자 공유물의 분할, 지분권, 지분가 이전은 지분 이전은 취득이라든가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같이 묶어버립니다. 공유물이든 합유물이든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1000분의 23 하나로 공통돼서 공유물의 분할이든 합유물의 분할이든 총유물의 분할이든 1000분의 23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에 유상, 유상 매매 등의 유상을 원인할 경우에는 1000분의 30, 3.0하고 1000분의 40, 4.0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1000분의 30, 자 3.0과 자 1000분의 40, 3.0, 4.0에서 3.0은 농지, 농지에 해당이 되면 1000분의 30이 되고 농지 외 것, 농지 외 것은 1000분의 40이 되는데 역시 농지는 논밭 과수원의 목장 용지를 말하겠죠. 농지 외 것은 1000분의 40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의 기본 틀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틀에선 이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상을 원인할 경우에 1000분의 40은 농지 외의 것은 1000분의 40이 되는데 농지 외 중에 농지 외의 것 중에서 주택, 집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 표준세율은 농지 외가 되니까 1000분의 40이 돼야 되는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세 구분이 이루어진다. 세 구분. 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자 6억 이하. 6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자 1000분의 10, 1.0이 되고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이하 집에서는 1000분의 20, 2.0이 되고 9억 초과 집은 1000분의 30, 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택의 취득에 있어서 1000분의 10, 1.0, 1000분의 20, 2.0, 1000분의 30에 3.0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 주택에 대한 1%, 3%는 주택의 취득이는데 유상을 원인한 취득일 경우에 원래 4.0이 돼야 되는데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는 주택인 경우는 1%, 2%, 3%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택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하든 증여로 취득하든 원시로 취득하든 자,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 원시된 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6억 이하 집을 유상, 매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는 1%, 9억 초과 집을 취득했을 때는 자, 초과집이 아니라 9억 초과하는 집에 대해서 1000분의 30. 제 표현이 뭐 9억 초과집이니까 뭐 초과집은 아니 시골에 아주 허름한 집인데 9억이 3%는 아니라 9억 초과하는 집, 뭐 초과집이라고 하니까 이래서 점담은 확인하겠죠. 9억 초과하는 집을 샀을 때는 3.0%서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서 올해 개정 내용이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1% 3%가 되는데 당연히 주택하면은 자, 여러분이 건축법, 자, 건축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주택인간 당연히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는 집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주택에서 제외되는 집이 있더라. 그 말. 주택. 그러면 주택법상의 주택으로서 건축물을 씁니까?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로 사용한 건축물이 되는데 제외된 건축물이 있는데 자, 첫째는 저는 자, 이런 주택이라 할지라도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 주택이지만 제외가 된다. 가정 어린이집. 자,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과정. 공동생활. 자, 가정이라든가 또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하나만 더 엽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자, 시설 등은 주택에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제외가 된다는 말은 세율이 1%, 3%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과정, 노인복지를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우리가 자 아파트 등의 어린이집 있죠? 자, 이럴 경우 취득했을 때 1%, 3%가 적용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 규정도 2016년도 자, 개정 신설된 규정의 제외 규정을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주택에 있어서 1, 2, 3%가 되는데 요 주택을 집에 대해서 주택을 신축, 증축, 신축이나 증축. 자, 신축을 했고 증축을 했는데 신축, 증축 이후에 자, 토지를 취득할 경우더라 그 말에서 뭐 집을 신축, 증축한 이후에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수가 있더라 그 말. 뭐 신축이나 증축은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거죠. 그럴 경우 그 신증축 이후에 자, 소유자가 그 집의 소유자가 자, 후에 부속 토지 그 집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경우가 있더라.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 요 1, 2, 3%가 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속 토지에서는 일반 땅의 4%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 이미 지배 땅이지만 신축, 증축 이후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1, 2, 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2016년도 신설 규정. 그래서 자, 이게 이제 1, 2, 3%가 적용된 지가 이제 자, 경우가 요 1, 2, 3%에 대해서도 2015년도 신설 규정이잖아요. 신설 규정. 2015년도의 신설 규정으로서는 1년 정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되니까 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제외하고 그다음에 신증축 이후에 자, 그 주택의 소유자가
그에 해당 부속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이거는 자 해당 세율인 1, 2, 3%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땅을 사가지고 뭐 땅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 먼저 건축한 증축한 이후에 그 소유가 땅을 따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차피 지배 땅으로 보기 때문에 그 땅 자체 취득은 원의 행위가 반복해서 구분된 건데 지배 땅이라고 해서 1, 2, 3% 적용하면 형평이 안 맞는 겁니다. 일반 땅을 취득하면은 4%인데 1, 2, 3%니까 그만큼 세율을 그러니까 낮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신증축 이후에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세율 1, 2, 3%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4%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설 규정에 작년 신설 내용까지 확인해서 반드시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택에 대한 우리 취득세율까지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은 자 이 신전 정리했지만은 세율 자체가 2.3%냐 2.8%냐 2.8, 3.5, 2.8, 2.3 그다음에 3%, 4%를 다양하는데 자 우리 취득세 용어에 2016년에 신설된 규정에 자 세율 용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과 기준 세율의 용어가 용어로 16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을 영어로 만들어 놨는데 취득세 표준세라든가 세율 특례 등을 적용했을 때 중과 기준세율에 대해서는 1000분의 20, 2%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의 용어를 정리했죠. 용어로서 자 신설이 됐는데 그러므로 2%가 중과 기준세율의 용어로서 취득세 표준세율, 세율 특례 등을 적용하면서 기준된 세율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2%가 되는데 그러므로 기준이 2%니까 자 잠깐 봐보세요. 제가 자 선박이나 광어권 등에 대해서도 정때 선박, 광어, 차량 등은 버리고 어업권 등을 버리고 해서 자 임목이라든가 광어권, 어업권이나 골승권 등은 2%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지금 통합취득세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일반적인 취득에 있어서 2%의 미만은 없습니다. 단 지분 좀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취득세 때 2% 미만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 2%의 2% 기준에다가 다른 세금을 통합해갖고 취득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미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지분 하나의 외가 되죠. 가액에 따라 자 그랬을 때 2%가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취득세 표준세를 정리할 때 2%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속 원인할 때 2.3%잖아요. 2.02 기준이니까 3만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3. 그 다음에 8만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3하고 8을 기억해서 2%에다가 더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해야만 다음 우리가 지방세인 등록 면허세를 할 때도 세율 구분이 쉬워지기 때문에 어차피 연관을 맺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상속을 원인하면은 3하고 8만 기억하자. 8. 근데 3은 농기로서 세율이 낮다고 그랬죠? 3이 더 낮죠. 그래서 3하고 8로 해서 상속을 원인하면 3하고 8이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선이죠. 38선. 상속을 원인하면 38선 이렇게 구부러자. 38선. 3하고 8. 그리고 38선이나 3이나 상이나 상팔선 전달은 되니까 그래서 상속 원인은 38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상팔선. 그 다음에 증열 원인할 때는 8하고 3.5는 1.5를 쪼개야겠죠. 2% 기준이니까. 그래서 8하고 1.5만 기억하자 그 말. 그래서 8하고 1.5니까 8회로 광복절. 증여를 원인하면
8.15 광복절에 증여받자 그러면 광명이 되니까. 그래서 기분 좋으니까 8.15 광복절에 증여를 받자. 그래서 증여 등은 8.15 광복절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 8은 세율이 낮죠. 이럴 경우는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는 8이 되고 개인 등은 1호가 되니까 3.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암기틀에다가 2%를 지금 더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자, 그래서 8.15 광복절에 2% 기준을 더해서 2.8, 3.5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원시. 원시 취득하면 시하고 8만 구분하면 된다. 그래서 시하고 8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하고 8 합치면은 그렇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8이니까 시, 8 이렇게 정리하면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시하고 집에 가서 8 그래서 시, 8이다 그 말이야. 다음에 공유물 하면 총유물에 있어서 공유든 합이든 총이든 세율이 동일하죠. 3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유가 몇 개입니까? 공유물 유, 합유물 유, 총유물 유. 그래서 유가 3개잖아요. 그래서 유가 3이다. 그 말이에요. 유3. 유가 3이다. 공유든 합이든 총유물이든 유는 다 동일하게 2.3이 되는 거라서 유가 3이다. 다음에 이제 유상 하면은 매매 등이죠. 그럼 매매 등에 대해서는 3.4.0이니까 1.0하고 2.0으로 구분되겠죠. 2% 기준이니까 그래서 1하고 2다. 그 말에서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은 노는 날이니까 매매 지부되어 있는 매매 등을 우리가 상가 등을 매매하면서 우리가 부동산 등의 유상은 1월 2일부터 시작하자. 그 말이야. 매매는. 그래서 1월 2일 왜? 우리가 시무식 때문에 1월 2일 날 하잖아요. 1월 2일 날 매매하자. 그 말이에요. 언제요? 1월 2일 날. 1월 2일 날 매매하자.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유상을 원인하면은 1월 2일 날 매매하자. 그래서 상속은 38선. 자, 증여는 8.15 광복절. 원시는 C하고 집에 가서 8. 분할은 U가 3이요. 그 다음에 유상은 매매 등은 1월 2일 날 하자. 이렇게 정리해야 오래 기억이 되지. 단순하게 세일 자체만 암기하면요. 이게 막 뒤집박죽 돼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면서도 단 유상을 원인할 경우에 집은 집이죠. 주택이니까 아파트나 단독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파트 많이 선호하잖아요.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우리가 자 1%, 3% 줘서 123동이다. 그 말은 1, 2, 3. 이게 집은 123동짜리를 사자. 그 말은 매매로. 집을 매매로 사는데 123동짜리다. 그 말. 1, 2, 3. 그래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에는 2%, 9억 초과는 3%로 123동짜리를 잡아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1, 2, 3. 이래서 취득세 표준세는 이외는 없사옵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은요, 올해 10월 달에 시험 준비하면서 아마 시험적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해도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확인 15번 봐보세요. 확인 15번에 봐보시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로서 자, 옳은 걸 한번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 상속을 원인은 상속으로 농지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을 하면 2.3이 되죠. 1000분의 23. 그래서 옳은 거네요. 자, 옳죠. 자, 다음에 이제 합의물, 총유물의 분할론 취득이죠. 분할론 취득. 자, 이게 니은이죠. 니은도 1000분의 23. 자, 옳은 거죠. 다음에 디귿,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 디귿이죠. 18이죠. 1000분의 28. 자, 맞죠? 근데 그 박스에 매립간척한 농지 취득은 제한다고 그랬죠. 그럼 매립간척한 농지 취득에 있어서는 왜 지금 정학생이는데 자, 일반적으로 원시지만은 매립간척도 원시는 농지에 대해서는요, 감면 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외가 된 거.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음에 니을 비영리 사업자가 상수의 무상이죠. 상수의 무상의 비영리 사업자죠. 가 취득했죠. 2.8이 되죠. 1000분의 28. 그래서 옳은 게 되겠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지난해 문제로서 이게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가답을 내고 시험 본 사람을 봤을 때 의외로 이런 문제에 유형적으로 써는 건데 세일 문제인데 아주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인데도 암기를 했는데 시험장에 기억이 안 난대요. 자, 그럴 때 막 문장 자체로 나와서 하나만 나오면 쉬울 텐데 그래서 이런 과정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자, 113페이지에 봐보시면 부동산의 취득이 나오죠. 자, 정리됐지만 자, 차기 항선은 버리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 봐보시면 조례에 따른 세일 적용이 나오죠. 참고로 봐보세요. 조례. 이 조례에 따른 세일 조정. 자, 세일 조정이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지자체장이 세일 조정이 있어서 자,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세일 조정도 표준 세일을 조정하는 겁니다. 표준 세일. 그래서 표준 세일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이렇게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세율 조정이 있어서 표준 세율에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는 취득세 내용에서 표준세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세율 특례 한번 봐보죠. 114페이지 세율 특례. 자, 그러면 특례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적용한 경우니까 자, 쳐봐보세요. 특례는 특별히 적용한 경우니까 이 표준세율 자체를 일단은 무시하자. 무시하고 특별하게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율 특례는 특별히 적용한 경우니까 일단은 표준세율 이 규정을 일단은 무시하고 특별히 적용하는데 그 적용하는 특례세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특례세율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차감한 뺀 세율로서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 표준세율 아니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서 적용한 특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된 특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특례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10년도부터 취득세와 다른 세금이 통합되는 바람에 그 세금에 각각 비과세액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을 했기 때문에 특례를 만들어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세금을 통합했는 그게 듣고 이러세요? 등록세라고는 지방세가 통합됐거든요. 근데 지금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과거의 취득세와 과거의 등록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결되는 등록세하고 통합해서 취득세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특례 규정이 두 개로 나오는 의미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과 기준세율은 2%라고 그랬죠? 중과 기준은 2%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어로도 정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과 기준세율. 그러면은 이 세율 특례에서 표준세에서 2%를 빼서 적용한 세율에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가지 취득에 있어서는 표준세율에 중과세를 뺀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부과할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환매 등기. 환매 등기 병행. 병행으로 이란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 매수의 취득에 대해서 특례가 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 병행으로 인한 취득.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2%를 빼서 적용합니다. 상속으로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그래서 주의할 것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한 취득으로서 일거처럼으로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으로 한 집을 받으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특례 안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될 때는 세율 특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고급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특례가 안 된다. 그 말, 고급주택은 제외. 예? 다음에, 교재는 세 번째, 순서업이 아니니까, 쟤는, 바꿔놨죠? 그래서 세 번째,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분할로 인한 취득의 특례. 네 번째,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음에, 건축물 이전.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음에,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런 취득에 대해서 다음에 벌채 후 벌채 후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에 대해서 세율 특례가 됩니다. 먼저 벌채 후 원목 벌채죠. 이 채가 아니라 벌채 후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목을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2016년도 신설 규정. 그래서 표준세율의 2%를 빼서 적용하는 세율 특례 이외는 없습니다. 7개 이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요. 환매 등기 상속인 취득의 상, 공유물의 분할의 공, 법인의 합병의 법, 건축물 이전의 이, 재산 분할의 재, 이거는 재산 분할의 벌채 원목 생산을 벌. 이 딸 한자를 구분해 보면 환상공법 이재별. 그죠? 환상공법 이재별. 그래서 표준세율이나 뽀빠의 뽀준세율. 편합도 빼기죠. 빼기나 빡이나 보세요. 기준은 2%죠. 2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니까 뽀빠이 시금치 뽀빠이 있죠? 뽀빠이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중개사 과목에 공법 있죠. 공법 참 공법은 공허죠. 근데 공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공부하냐면 성은 이시에다가 재벌이야. 이재벌이가 재벌을 지키려고 생기려고 공부하는데 공법을 해. 근데 이재벌이가 공법이 정말 환상적이래. 그래서 이재벌이가 환상공법 이재벌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야 재벌아 너 그러지 마라. 나는 공법 힘들다. 뭐 공법이 환상적이냐. 그래서 너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별명 닉네임이 뭐냐.
뽀빠이다 그 말. 그래서 환상공법 이재별은 뽀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구분은 문제가 나오니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공법 이재별은 뽀빠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것은 재산 분할된 취득도 민법에 대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지 일반적인 재산 분할이 아닙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따른 뽀빠이가 적용이 되어진다. 자, 두 번째 특례는 이제 중과 기준세율은 2%만 적용된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자, 개수로 인한 취득. 뭐 개수란 취득은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의 개수란 취득에서는 2%가 되는데 주의! 개수로 인한 간주 취득은 가액의 증가죠. 그러나 면적이 증가될 경우에 대해서는 특례가 되지 않고 면적이 증가될 경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 시하고 8, 2.8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수란 취득이 나오면 면적이 증가될 경우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 2.8이 되니까 면적이 증가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2%짜리가 아니다. 그 말에서 개수의 간주 취득은 가액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자, 다음에 지목 변경에 있어서 가액의 증가할 경우에 2%짜리가 되겠다. 자,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하면은 자, 2%짜리가 되는데 다 간주 취득이다 그 말이에요. 간주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세율 특례로서 중과 기준세는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간주가 기본인데 그 이외에 수입에 의한 취득이라든가 레저시설 등의 취득, 그다음에 묘지의 취득이라든가 특히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 임시건축물은 지난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2%짜리로 부과한다는 것은 임시건축물의 전속기간 1년 초과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부과되죠. 그럴 경우에서는 중과 기준세율로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2%짜리는 그럼 봐보세요. 어차피 특례잖아요. 특례가 두 개가 있죠. 그러므로 중과 기준이 적용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뽀빠이가 되는 건 딱 7가지 취득이잖아요. 뽀빠이. 그래서 뽀빠이가 되는 걸 확실히 잡아두고 간주 취득 2%짜리. 그다음에 뭐 임시건축물 자 2%짜리 1년 초과한 거 이런 식으로 환상공법 이재별은 뽀빠이다. 뽀빠이라는 특례를 잡아두고 중과 기준까지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세율 특례란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정리가 이루어졌죠. 그럼 이제 확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먼저 16번. 두 문제 볼랍니다. 16번.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116페이지죠.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일명 뽀빠이죠. 뽀빠이가 적용되는 자, 경우가 아닌 걸 한번 찾아보자. 뽀빠이 1번. 상속으로 한 취득 나왔죠. 두 번째, 공유물의 분할로 한 취득 나왔죠. 환상공법. 세 번째, 건축물 이전은 취득이 나왔죠. 건축물 이전 이재별 2. 다음에 민법 834조 등은 이혼에 따른 민법의 제3을 규정해 재산 분할 취득이 나와 있죠. 5번에 개수련 취득의 면적 증가가 있죠. 개수련 취득은 뽀빠이가 아니라 2%짜리다. 그러면서 5번이 되겠다. 자, 다음에 이제는
17번 봐보세요. 17번. 자, 반대로 저는 2%짜리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된 걸 한번 찾아와라 그랬죠. 기억. 개수로 인한 면적이 증가했죠. 개수는 취득은 2%인데 면적이 증가했죠. 면적이 증가된 경우는 2.8이 된다 그 말. 그래서 2%짜리가 아니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개수. 다음에 토지의 지목비용은 가액이 늘었죠. 가액이 늘었죠. 니은 해당이 되죠. 자, 다음 디귿. 법인 설립 후 주식 취득은 과점 주주가 됐죠. 과점 주주된 경우죠. 디귿이죠. 간주로 2%짜리가 되겠다. 다음에 니을. 상속으로 한 농지 취득. 아무리 자, 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죠. 여기 있잖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니을이죠. 2.3%다 그 말이에요. 2%짜리가 아니죠. 그래서 자, 2%짜리가 적용되는 것은 우선 자, 두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의 특례까지 한번 확인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뽀빠이하고 2%짜리 그리고 그래도 그 바탕이 되는 게 뭐다?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율에 따른 그리고 자, 세율 특례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는 중과세율 할 때 더 복잡성을 느끼거든요. 이걸 더 바탕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중과세율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